그 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독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특히 생식기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여러 보고들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제철 건강 구독자 여러분, 내과 전문의 김명재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레몬수 먹으면 좋다는 얘기들 많이 듣고 있어요. 레몬수를 먹으면 어떤 것들이 좋은가요? 레몬은 강력한 항산화 미네랄인 셀레니엄, 아연이 풍부하고요. 또 강력한 항산화 비타민인 비타민 C, 비타민 E가 풍부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유기산이 아주 풍부한 과일입니다. 레몬을 먹게 되면은 혈액 안에 있는 독소, 즉 활성산소를 내보내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레몬에 있는 비타민 C나 비타민 E가 우리의 염증을 치료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혈관을 막고 있는 석회나 점액질, 이물질 또는 지방 같은 거를 깨끗하게 청소해 줄 수 있는 구연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인체의 모든 건강에 좋은 식품입니다. 인체를 살펴보면은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것은 혈액과 혈관입니다. 인체는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포들을 먹여 살리는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 바로 혈액이고 이 혈액이 가는 곳이 혈관입니다. 그렇다면은 혈액과 혈관이 깨끗하고 건강해야지 세포가 건강하고 세포가 건강해야지 조직이 건강하고 이 조직들이 모여서 만든 장기들이 건강하고 이 장기들이 다 제대로 일을 해야지 인체가 건강해진다는 말이 되는데 레몬은 가장 우리 인체의 기본 단위가 되는 혈액과 혈관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을 다 함유하고 있습니다. 레몬을 꾸준히 먹는 것은 우리 건강에 아주 좋은 효과를 내는데요. 한 해외 연구에 따르면은 비타민 C의 결핍이 뇌졸중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혈액에 있는 독소는 거의 다 활성산소 상태로 존재합니다.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 C가 부족하면은 활성산소가 점점 축적하게 되고요. 활성산소는 혈액을 오염시키고 혈관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뇌졸중은 혈관이 막혀서 오는 질병입니다. 인체에 충분한 비타민 C가 없다면은 뇌졸중이 충분히 올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신장 결석이 생긴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 근무할 때나 여러 환자들을 볼 때 비타민 C나 구연산의 섭취가 부족한 분들은 결석이 많이 생기세요. 하지만 구연산을 충분히 섭취하고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하게 되면은 신장 결석, 담낭 결석, 그 외 여러 가지 석회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레몬에 있는 강력한 항산화 비타민 C, 비타민 E, 셀레니엄, 아연, 구연산과 각종 유기산은 우리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럼 레몬은 특히 어떤 사람들이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레몬은 남녀노소 누구나에게 다 좋습니다. 우리 인체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면은 뇌에서 쓰는 에너지는 바로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을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뇌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활성산소가 만들어집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뇌에서 포도당을 쓸 때는 활성산소가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게 바로 레몬입니다. 인체는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세포들이 신진대사를 할 때 나오는 결과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ATP라는 에너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탄소나 요산 그리고 물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인체에 만들어지는 요산을 가장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것이 바로 레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몬은 많이 먹어주면은 전체적인 신진대사를 높이는데 아주 효과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내 몸에 염증이 많거나 면역력이 저하가 됐거나 그래서 겨울에 감기에 자주 걸리시는 분들, 어깨가 아프고 피부에 트러블이 나고 피부가 가렵고 그리고 많이 피곤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레몬을 먹으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저희 유튜브에 레몬의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 집에서 그냥 레몬즙을 드신 분들이 저희 메디신 네이처에 상담을 오세요.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레몬을 그냥 먹었을 뿐인데 두통이 사라지고 활력이 넘치고 관절염이 좋아지고 어떤 분은 전립선염까지 치유가 됐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만큼 레몬은 남녀노소 모든 분들이 매일 섭취하시면 좋은 과일입니다. 레몬이 혈관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주셨는데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도 드셔도 괜찮나요? 레몬은 혈관 건강에 아주 탁월한 과일입니다. 우리 혈관 건강을 해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첫 번째, 혈액 안에 있는 독소인 활성산소입니다. 이 활성산소는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오게 됩니다. 특히 과식,
간식, 폭식, 야식, 그리고 충분히 씹어주지 않을 때 이 활성산소들이 만들어지고 또 간 기능 저하로 인해서도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데 여러 연구나 자료들을 살펴보면은 이러한 생활 습관들이 고혈압과 고지혈의 큰 원인이 된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혈관 건강을 개선을 하면은 고지혈과 고혈압이 해결이 된다는 얘긴데요. 혈관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서 첫 번째, 혈액의 독소인 활성산소를 없애야 되고요. 그리고 혈관을 막고 있는 석회나 점액질, 이물질들을 없애야 됩니다. 레몬에 있는 강력한 항산화 미네랄인 셀레니엄, 아연,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 비타민인 비타민 C, 비타민 E는 인체에 있는 활성산소를 아주 효과적으로 배출을 하고요. 그리고 고혈압이라는 것은 우리 혈관의 지름이 줄어든다는 건데 혈관의 지름이 줄어드는 것은 바로 석회가 쌓이고 지방이 쌓이고 점액질이 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관의 지름이 줄어들면은 혈관의 압은 올라간다는 물리의 법칙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혈관을 막고 있는, 그래서 지름을 줄어들게 하는 것을 해결해 주면은 혈압은 근본적으로 치유가 됩니다. 그럴 때 구연산, 특히 천년의 구연산이 아주 풍부한 레몬을 드시면은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줄 뿐만 아니라 활성산소까지 제거가 됨으로 인해서 고지혈이나 고혈압이 아주 효과적으로 치유가 되는 것을 많이 목격을 했는데요. 그렇다면은 레몬을 꼭 먹어야 되는 이유는 충분하고요. 고혈압과 고지혈을 약으로만 한다면은 증상 완화일 뿐입니다. 증상 완화가 되면은 우리는 이제 내 병이 컨트롤 되나 보다 하고 정말 필요한 생활 습관 개선에는 소홀해지는데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고지혈이나 고혈압에 의한 각종 합병증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증상 완화만을 위해서 약을 섭취하는 것은 질병의 원인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레몬을 섭취해서 혈관 건강을 개선한다면 원인까지 치료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레몬을 지금 설명을 해주시다 보니까 간에도 굉장히 좋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작용이 되는 걸까요?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간 기능 저하의 증상들을 알게 모르게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피곤해요. 우리 간이 하는 일이 신진대사를 하는 일이거든요. 간에서는 25,000여 가지의 효소가 만들어집니다. 이 효소는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어나는 모든 신진대사, 즉 생화학 작용에 쓰이게 되는데 간 기능이 떨어지면은 효소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너무 느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서 피곤하고 조금 활동해서 피곤하고 어떤 분들은 일어날 때부터 피곤해요. 이러한 것들이 간 기능의 저하입니다. 또 다른 거는 우리가 발의 각질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데 성인에는 거의 90% 이상이 각질을 갖고 있다는 보고 자료도 있습니다. 이 각질의 정체는 바로 무좀입니다. 간 기능이 약화가 돼서 면역력이 약화되면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발에 있는 각질, 즉 무좀인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매일 경험하면서 살면서도 이게 진작 간 기능에 약화라는 것은 잘 모르고 살아요. 간 기능이 약화되는 원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혈액에 독소가 많을 때, 그리고 항산화 비타민, 항산화 미네랄이 부족할 때 있습니다. 혈관 건강에 탁월한 영양을 가진 레몬을 먹는다면은 혈관만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혈액의 오염 또한 해결이 될 것이고요. 좋은 피가 간으로 흘러가서 간이 튼튼하게 될 것이고 또 간이 일을 할 때 꼭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각질이나 무좀이 있으면 이렇게 간이 좋지 않다는 신호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간이 좋지 않으면은 각질이 생긴다. 그리고 각질은 무좀 때문에 생긴다. 간의 건강이 좋아야지 면역력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체는 12만 킬로미터나 되는 모세혈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혈액에 활성산소가 많고 혈관이 많이 막혀서 간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간의 기능은 떨어지게 됩니다. 간의 기능이 떨어져서 해독작용이 떨어지게 된다면 인체는 점점 산독화되게 돼 있습니다. 산성화되고 독소가 쌓이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면역력에 저하가 옵니다. 무좀은 균이에요. 곰팡이 균인데 면역력이 저하게 되면은 인체에 잠복하고 있던 곰팡이 균이 활성화되게 시작을 하는데 이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무좀이고 각질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 저하가 되면은 무좀이 생기고 그리고 각질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럼 무좀이 있다라고 해서 단순히 위생적으로만 생각할 일은 아니었네요. 무좀은 위생적인 부분과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어떠한 의학적인 논문을 봐도 무좀은 곰팡이균, 특히 인체에
면역력 저하로 인해서 활성화되는 곰팡이균이라고 보고를 하고 있지 위생과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무좀이 있다? 그러면은 내 면역력이 저하가 됐네? 왜 저하가 됐을까? 내 간 기능이 안 좋아. 왜 안 좋을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혈액에 활성산소가 많아서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당장이라도 레몬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레몬을 어떻게 먹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일까요? 레몬을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은 바로 레몬 생즙입니다. 어떠한 채소나 과일도 마찬가지지만 레몬의 섬유질 안에 우리 몸을 살리는 영양이 들어 있습니다. 셀레니엄이나 아연이나 비타민 C나 비타민 E, 구연산 모든 것들이 이 레몬의 세포막 안에 숨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즙을 내서 먹는다면은 그 모든 것을 다 섭취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를 많이 먹어도 흡수를 하지 못한다면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하지만 즙으로 먹었을 때 그 흡수율과 그 안에 있는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레몬을 즙으로 드실 때 그 안에 있는 섬유질은 다 제거하고 먹는 게 좋습니다. 레몬즙을 내셔서 고운 망을 하나 사셔서 레몬즙을 한번 거르세요.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섬유질이 다 제거가 되는데, 섬유질을 제거하는 이유는 섬유질이 물론 우리 인체에 꼭 필요합니다. 좋은 미생물들을 우리 장에 공급하고 또 장의 운동을 촉진시키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섬유질이 필요하지만은 섬유질은 우리가 식사 시간 때 충분히 먹어주면 되는 것이고, 이 레몬 생즙을 먹을 때는 섬유질을 제거하고 위와 간이 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먹어주는 게 해독과 항산화 작용에 탁월합니다. 그래서 즙으로 먹고 섬유질을 다 제거하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즙으로 드시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좀 실 수도 있잖아요. 레몬수랑 희석배드 먹으려면 어떤 비율로 먹는 게 좋을까요? 레몬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레몬즙과 물과 이렇게 섞어서 드시는 게 확실히 좀 수월하세요. 처음에는 레몬즙을 만드셔서 보통 비율은 1대4나 1대5의 비율입니다. 이 비율로 먹으면은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 또는 다른 소화기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큰 부담 없이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 번 마실 때 어느 정도 먹는 게 적당할까요? 우리가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좋다. 그거는 너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소화기예요. 소화기가 아직 나쁘기 때문에 많이 먹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겁니다. 처음에 레몬을 드시는 분들은 한 50cc에서 7, 80cc 그 정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그거를 1대5나 1대4의 물과 희석을 하셔서 드시고, 문제가 없으면은 레몬의 양은 천천히 더 늘리시고 물의 양은 점점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희석률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내 몸에 나타나는 좋은 반응은 더 많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가장 좋은 건 몸이 허락만 해준다면 그냥 생즙 그대로 50cc 정도를 먹는 게 제일 좋은 거네요. 내 몸이, 내 소화기가 레몬을 적응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은 레몬 생즙을 보통 저와 상담을 하시거나 질병 치유하시는 분들은 200cc 정도 드세요. 하지만 처음부터 그 정도 드시는 거는 약간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레몬을 맨 처음 먹을 때 소량을 드시는 분들은 아주 부담 없이 그냥 드세요. 하지만 약간 욕심이 나서 대량으로 드시는 분들은 흔히 설사를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양을 조금 줄이셔서 계속해서 조금씩 늘려나가시면은 설사나 방기의 증가 없이 몸에 자연스럽게 드실 수 있는 상황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레몬을 섭취할 때 어떤 시간대가 가장 좋은가요? 레몬을 섭취하실 때는 공복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식사 30분 전, 1시간 전, 이것도 소화 기능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소화 기능이 좋으신 분들은 한 30분 전에 드셔서 아무런 부담이 없을 것이고, 내가 평소에 소화기가 좀 약하다, 방기가 많고 대변도 잘 보지 못한다, 이런 분들은 1시간 전 정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레몬을 먹으면 약간 속이 쓰리고 막 위가 아픈 것 같고 이런 분들도 있으신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레몬을 먹고 속이 쓰리고 속이 아프다라는 분들은 위염과 위궤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위내시경을 하면은 미란성 위염이나 위염이 없더라도 위 점막 안에 위염이 있을 때, 즉 현미경 쪽으로만 볼 수 있는 위염이 있을 때는 레몬이 위염을 자극을 하기 때문에 통증이 일어나는 건데, 이런 분들은 레몬이 위염을 더 나쁘게 만들거나 위궤양을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위염이 신기에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레몬은 산도가 강한 음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오해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위의 산도는 pH가 2입니다.
레몬은 보통 산도가 pH 2.5에서 3 정도 되는데 이게 위의 강한 산성도보다 더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지 않고 그냥 위염을 자극하는 것뿐이에요. 손에 만약 상처가 있으면은 거기에 레몬을 뿌리면 어떨까요? 아파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레몬을 먹어봤더니 약간 속이 쓰리고 또 속에 부담이 된다는 분들은 약산성인 오렌지 주스부터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렌지는 pH가 한 5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드시다 보면은 우리 위는 알아서 적응을 하게 되고 레몬과 같은 신게 들어와도 잘 소화해내고 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점점 만들어 갑니다. 이게 인체에 있는 항상성이라는 건데요. 항상성은 인체를 가장 최선의 상태로 유지해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성에 맞게끔 오렌지 주스부터 드시면 아주 좋은데 많은 분들이 내가 위염이 있고 속쓰림이 있고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는 분들도 오렌지 주스를 일어나서 바로 한 30분 후에 드시면은 그 위염과 속쓰림이 2주나 3주 안에도 좋아지셨다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레몬을 먹으면 몸이 산성화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정말인가요? 많은 분들이 레몬 하면은 시다, 신 것은 산성화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과학을 한번 살펴보면은 레몬에는 여러 가지 유기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구연산인데요. 우리가 맨 처음에 섭취하게 되면은 구연산이 장을 통해서 간으로 흡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간에서는 생화학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 구연산을 우리 인체에 있는 바이카르브라는 알칼리 성분이 있거든요. 그것과 겹치게 돼서 나중에 산이 있던 구연산을 알칼리로 바꾸는 생화학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혈액에 들어와서는 아주 강력한 알칼리 작용을 시켜서 우리 인체에 딱 맞는 약 알칼리화 시키는데 아주 뛰어난 식품입니다. 잘못된 정보 중에 하나였었네요. 네, 이게 잘못된 정보고 또 우리가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깊게 알지 못하면은 흔히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레몬을 자주 섭취하시다 보면 이가 좀 시리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레몬을 섭취하고 이가 시린 분들의 대부분의 케이스를 보면은 처음에 레몬을 먹을 때는 괜찮았는데 레몬을 먹다 보니까 이가 시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레몬이 치아를 녹이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레몬은 치아를 녹이지 않습니다. 레몬이 치아를 녹인다는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치아를 그냥 레몬 주스에 계속 담가 놓으면은 녹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체의 상황에서 볼 때는 레몬을 직접적으로 먹어서 치아가 녹아진다는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인체의 원리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레몬을 딱 먹게 되면은 약간 침이 고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침에는 강력한 알칼리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한 연구 결과를 보면은 우리가 먹자마자 레몬에 있는 산을 중화시키기에는 0.5초에서 2초 만의 시간이 걸려서 원래 구강의 산도를 다시 알칼리로 유지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계속 먹으니까 치아가 시리냐? 그거는 바로 레몬이 치석을 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한 보고 자료에 의하면 아무리 우리가 스케일링을 하고 치과를 다닌다 그래도 90% 이상의 성인이 치석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몬을 먹기 시작하면은 이 치석이 녹아지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드러나 있는 신경이나 잇몸 사이로 신경을 자극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럴 때 치아가 시리게 됩니다. 레몬이 치아를 녹이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치석을 녹이게 되고 이가 시림을 경험하시게 되는데 그런 분들도 계속해서 드시다 보면은 치아가 다시 더 시리지 않고 잇몸이 건강해지고 치아가 더 단단해진다는 환자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레몬을 먹고 이가 시리면 치석이 제거된 거라 더 좋은 거네요. 치아가 여기 있으면은 치석이 이렇게 앞을 싸고 있어요. 그 중간에는 각종 박테리아들이 치아를 녹이고 있습니다. 갉아먹고 있어요. 이게 충치와 같은 원리거든요. 그래서 잇몸과 우리 치아 사이에 틈을 만들고 그 틈을 레몬이 딱 자극을 하면은 이가 시리게 되는 거죠. 치석이 계속 있다면은 우리 치아의 건강과 구강의 건강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매일 레몬즙을 짜 먹거나 이런 게 어렵다 보니 그냥 레모네이드를 사 먹는다거나 그런 것도 도움이 많이 되나요? 레몬을 다른 제품들을 통해서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 인체에 어떠한 것이든지 가공이 된 식품은 해를 끼치는데요. 레몬즙을 만들어서 통하게 되면은 멸균 과정을 꼭 거쳐야 됩니다. 보통 열이나 자외선 또는 압을 통해서 이 멸균 과정을 거치는데요. 열이나 자외선을 통해서 멸균 과정을 거칠 때는 이게 화학적 멸균 과정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좋은 비타민 C나 셀레니엄, 아연 같은 것들이 같이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레몬 가루 같은 거를 드시게 되면은 가공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레몬 파우더는 가공식품이에요. 가공식품 생각을 하면은 과자나 빵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레몬 파우더나 레몬 스틱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같은 가공식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집에서 직접 생과일인 생레몬을 즙을 짜서 먹는 것이 가장 좋은데 어떤 분들은 내가 바빠서 어떤 분들은 내가 시간이 없어서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보는데 하지만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인체에서 건강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정도의 시간과 에너지 이거는 투자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레몬을 먹을 때 껍질을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다 먹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다 까서 알만 먹는 거냐 이런 것들이 의견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레몬 껍질에는 좋은 항산화 물질들이 많습니다. 그 노란 껍질요, 겉껍질. 그런데 여러 연구들을 제가 살펴봤더니 그 겉껍질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독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여러 동물 실험의 결과들을 보면은 그 독소들을 곤충들이나 동물들에게 주입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특히 생식기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여러 보고들이 있는데 이 레몬의 겉껍질은 레몬 안에 있는 그 좋은 영양을 여러 가지 곤충이나 해충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 같은 것이에요. 물론 항산화 물질도 있지만은 다른 독소도 공존을 합니다. 그래서 레몬 겉껍질은 다 벗기시고 그 안에 있는 레몬 과일과 하얀 속껍질이 있잖아요. 그 속껍질에는 엄청난 항산화 물질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겉껍질은 제거하시고 레몬 안에 있는 속껍질과 레몬 과일만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레몬을 조금 잘게 슬라이스를 해가지고 담가서 먹는 것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도 괜찮을까요? 레몬을 잘게 슬라이스 내서 물에 담가 먹는 그 레몬수 안 드시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것을 먹을 때는 그 안에 있는 영양을 최대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롭습니다. 인체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고 혈관 안에 있는 석회와 점액질 이물질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또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건강한 혈액으로 만들고 싶다면은 레몬 생즙을 내서 처음에는 레몬수, 물과 희석해서 드시다가 나중에 점점 소화 기능이 발전함에 따라서 레몬 생즙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비타민 C에 강력한 항산화가 있다고 얘기를 주셨는데 요즘 다양한 형태의 영양제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와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 어떠한 연구 자료를 살펴봐도 영양제 비타민 C나 종합 비타민 영양제 이런 것들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한다는 결과는 전무합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영양을 섭취할 때는 살아있는 영양, 즉 생과일에 있는 천연 비타민 C를 먹는 것이 제일 유용합니다. 과일을 통해서 섭취하는 비타민 C는 항암, 항산화, 항노화 효과를 발휘한다는 연구 자료는 너무 많습니다. 2019년도에 랜셋이라는 의학 저널지에 하버드 의과대학과 옥스퍼드 의과대학들에 있는 교수진들한테 최상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음식이 뭐냐고 물어보는 논문이 발표가 됐는데 바로 생과일과 생채소가 풍부한 채식 위주의 식단이었습니다. 그 어떤 보고에서도 영양제는 우리 인체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해 준다는 것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요즘 나오는 연구들을 살펴보면은 그러한 영양제들이 인체에 석회를 만들고 이물질들이 끼게 하고 질병을 유래할 수 있다는 연구 논문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논문이 뭐냐면은 종합 비타민을 하루에 한 번씩 먹는 성인들을 연구했을 때 전립선 암에 걸리는 확률이 크게 증가한다는 연구까지 나왔습니다. 비타민은 우리 인체에 어떻게 보면은 먹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이 비타민은 인체에 꼭 필요해요. 하지만 천연 비타민이 꼭 필요합니다. 생과일, 생채소 많이 섭취하셔야 됩니다.